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번영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번지고 있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가 이제 정치권, 그 다음에 이제 검찰로 붙었잖아요. 검찰로 붙었는데 이게 대학가로 불이 붙고 있어요. 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법 쪽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불이 법 쪽에, 제야 법 쪽에로 지금 이제 퍼지고 있고, 이 제야 법 쪽에를 거쳐서 이제는 대학가로 불이 붙고 있다. 자, 대한민국의 민주화 하면 대학을 빼놓을 수 없죠. 대학의 이 그 비평과 불만과 그리고 이제 규탄은요, 4.19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향의 그 깊이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민중 학생 사건,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큰 사건들은 대학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어제부터 말이죠, 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등 많은 대학들에게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자, 서울대에서는요, 트루스 포럼, 김은구 대표 활동을 아주 많이 하죠. 국내외적인 활동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 서울대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서 지금 전국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라서요. 이 시국 전반에 걸친 중요 문제점들을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고, 여러분들 날이 새고 나서 제일 놀란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 중입니다.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압수수색 했는데, 이제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두 번의 압수수색이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법원에다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고 있고, 지난번과 똑같이 대치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지금은 이제 자유와혁신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뛰고 있고요. 이 부정선거 운동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이유는 바로 뭐냐? 윤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선동 행위로 이제 말하자면 이게 범죄가다 이거죠. 그래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거 처음서부터 제가 이 주요 언론들 이 사설을 갖다가 소개시켜 주려 했는데, 하는 정치권 뉴스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제가 사설 칼럼을 주요 사설 칼럼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워낙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설과 그 다음에 칼럼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이유는, 저의 논평이 과연 우리 국민의 상식 수준, 그리고 전문가적 수준에서 볼 때 정치권의 상황으로 볼 때 적절하냐, 또 아니면 또 새로운 뉴스, 제가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 저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요 매체의 논설과 사설과 칼럼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구나, 이거를 우리가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중요 사설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딱딱한 뉴스만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어요.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끌고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야권이니까, 야권의 정치적 생명력은 여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신랄한 비판은 반드시 팩트를 기조로 해서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판이 살아있는 비판이 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아주 센 워딩만 통원해서 비판한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수준에 맞게 논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측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치과병원도 하시고 계시고, 과거에 이제 종편도 저도 같이 많이 활동을 한 바 있어요. 양영태 박사님이죠. 치의학 박사님이신데, 양영태 박사님은 또 의사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정치 논평이 정확하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심층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양영태 박사님이요, 음악에도 아주 굉장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2025년도 제17회 나라사랑 정기연주회 창단 30주년 기념 서울 글로리 합창단 순국 애국용사 추모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휘자로 되어 있어요. 지휘자. 그래서 여기 장원 명단에 보면요, 단장, 그 다음에 지휘자가 양영태 박사님으로 되어 있고,
요 음악회는 11월 18일 날입니다. 내주 화요일 날이 되겠어요. 오후 7시 30분에 영산 아트홀에서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저도 뭐 맨날 정치 얘기만 하는데 좀 피곤하실 거예요. 이런 아주 좋은 음악회 가시면 굉장히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후원은 제한치과의사협회도 후원을 하고 있고요. 많은 단체들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여기 가셔서요. 오래간만에 음악도 한번 감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양영태 박사님이 단장이셔요. 상임지휘자입니다. 부단장도 계시고 쭉 여기 이제 관련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여기 이제 그 한장의 상암지휘자 양형태라고 딱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음악제, 더군다나 이제 순국 애국용사 추모음악회거든요. 이게 정말 나라 사랑의 핵심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분답게 좋은 음악회를 지휘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주시면 고맙겠고요. 제 방송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은 금방 100만을 따라잡아서 잘 나가는 좌파 유튜버들을 제가 딱 숫자 면에서만이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제가 뭐 내용 면에서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고 저도 자신하고 있고요. 우리 우파 유튜버들, 좋은 유튜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좌파 유튜버들 대형 이거 따라잡을 수 있게 우선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야 좀 딱 싸울 수 있는 세력이 되니까. 자, 그래서 제 방송 부족함은 많이 있지만은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빨리 100만을 돌파해서 좌파 유튜브가 딱 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지금, 뭐죠? 대학 대자보, 이게 이제 서울대학 대자보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 대자보, 여기 이제 서울대, 뭐죠? 이걸 뺐지. 사기, 탄핵, 무효, 즉각 재심하라. 예. 사기, 탄핵, 무효. 왜 그러냐? 여러분들 뭐,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은, 이 곽정근이가 순 거짓말만 했잖아요. 그런데 문영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곽정근이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곽정근의 말을 상당히 믿고 탄핵을 결심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 내란 재판을 떠보니까 순 거짓말이잖아요. 예. 거짓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는 분에 따라서 뭐 3가지다, 4가지다, 5가지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어요. 요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자보 안에는요. 전국 현안과 관련된 중요 이슈들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대 대자보, 탄핵무효 즉각 재심하라. 자, 그래서 대장동의 주범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규탄한다. 강력하게. 그 다음에 거짓의 뿌리,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그 다음에 거짓에 침묵하는 이런 그 존재할 가치가 없다. 없어져라. 예. 거짓에 침묵하는 개혁은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 없어져라. 이런 지금 대자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내내 서울대학, 서울대학.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도 또 붙어 있어요. 연세대학. 예. 자, 연세대학 대자보도 똑같습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작성한 요거 대자보를 전국 대학에 지금 붙이고 있는 중. 자, 이건 이제 고려대학. 예. 고려대학도 이렇게 쫙 붙여 있잖아요. 학부. 여기 이제 고려대학 학부. 자, 여기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딱 붙어 있죠? 여기 한가운데. 예. 여기 딱, 사기 탄핵 즉각, 재심하라. 아까 있는 데는, 예. 자, 그래서 지금 전국 대학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현안에 관한 그 의견 표명이 말이죠.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지 마시고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겠지 하지 마시고 젊은 대학생들의 절규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의 절규예요. 그래서 사기 탄핵 무효 즉각 재심하라. 거짓말이 드러났다. 탄핵 판결 재심하라. 대장동 주무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청구한다. 검찰의 항고 포기 강력하게 규탄한다. 항소 포기인데 이거 항고 포기라고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거짓의 뿌리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그리고 거짓에 침묵하는 대학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꼬여버린 거짓말들, 곽정은 사령관의 진술은 처음부터 여러 번 바뀌었다.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그의 증언은 모순투성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의 전화는 31분에 있었고, 그게 12월 3일
밤 10시에 이제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10시 31분. 예. 12시 31분입니다. 그리고 곽종근 부하인 이상현 일공수대장은 이미 그 이전의 의원들을 끌어내는 지시를 이미 자신의 부하인 대대장단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종근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예. 곽종근의 이에 대해서 곽종근의 이에 대해 이상현 여단장이 아마도 나를 패싱하고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통해서 지시를 미리 듣고 움직인 것 같다고 변명했다. 이것은 군대의 명령체계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변명도 무너졌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한 이후에 이진우 사령관과 통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맨 먼저 곽종근, 그 다음에 이진우, 그리고 나서야 공수 여단장한테 넘어가고 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곽종근이 통화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한덕수 총리의 거짓말도 형사재판에서 공개된 CCTV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 호주머니에서 메모 갖고 나온 거 결국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던 한덕수는 계엄 당일 영상에서 보면 문건을 꺼내 검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국무회의를 소집해 막으려 했다는 변명마저도 위증인 것이다. 진영이 같은 홍장훈의 메모와 그의 궤변도 상식을 지극히 벗어난 것이다. 홍장훈도 곧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이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은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특정 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예.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아직 1심이라는 점에서 당장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제5항은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라는 곽종훈의 증언과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증언은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중대하고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이것이 거짓인 이상 즉각적인 재심이 있어야 한다. 예. 자, 이 재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조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대장동의 주범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 김만배, 유동규 등 5명 전원이 법정 구속이 됐다. 1심 판결에서 유동규, 김만배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고 정영학, 남욱, 정민희 등도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성남시 수뇌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판단하며 그 연루 여지를 명확히 남겼다. 판결문에 이재명이 390번 언급된 이 중대 범죄에 대한 판결을 도대체 왜 미루는가?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 지적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그리고 관련자 전원이 구속이 됐다. 이재명은 과거에 사실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제 대장동 개발의 주범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다.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예. 바로 지금 내 대학생들도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신속한 재판. 그런 것처럼 어제 말이죠. 이제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가 어제 처음으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탄핵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 우리 지금 야당의 입장 그리고 대학생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똑같다 하는 점을 여기서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검찰의 항고폭이 강력하게 규탄한 항소폭입니다. 이건 뭐 서둘다 보니까 조금 좀 실수인 것 같아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이는 아주 이례적이다. 우선의 압력이 의심된다. 한심한 일이다. 이는 명백히 공수처가 수해야 할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고 검찰 내부에서 내부 징계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나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부패방지법상 신고 대상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이거는요, 저도 뭐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노만석, 그 다음에 법무부 이진수 차관,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그러니까요, 기획자는요, 원 기획자는 법무부의 이진수 차관, 법무부 쪽에 있어요. 법무부 이진수 차관이, 아니, 일개 차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일개 장관 정성호가 아무리 측근이라도 혼자 결정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 중체에 대한 현안을
못한다 이거죠. 이게 국민들의 공감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성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라. 이거는 의견 표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의견 표시라고 볼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냐? 제가 하면 의견 표시지. 정성호가 얘기하면 그건 지시입니다. 지시. 그래서 외압의 주체가 일단 외형적으로 드러난 거는 정성호다. 여기에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탄핵을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호는 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올시다. 용산과 의견주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용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는 그 내용, 그러니까 항소 포기한 내용은 공유는 했어.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는 개입을 안 했어. 알기는 하는데 일체 말 안 하고 딱 입 닫고 귀만 열어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만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연인 노만석,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검사 노만석이가 아니다. 지금 잠적해 있잖아요. 어디로 도망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가 아프기는 뭐가 아프냐고. 응?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진수는 또 뭐라고 이제 언론에 밝혔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 항소 포기를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이진수 씨 얘기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노만석과 이진수의 얘기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 정성호가 이거는 정성호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딱 신중하게 해까지만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의 주인공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거짓의 뿔에 민주당은 해산하라. 민주당의 거짓말은 권력을 잡는 수단이었다. 광우병 선동으로 이명박 정부를 마비시켰고 세월호 선동으로 박근혜 정부를 제압했다. 타블렛 PC, 섹스 비디오, 880조 비자금 등 우수한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윤 대통령도 거짓 선동으로 탄핵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거짓의 온상이다. 거짓 선동의 온상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거짓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기생해 왔다. 거짓에 찌든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중국의 발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예. 민주당 해산 작업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불놓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 재판만 끝나보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면 무조건 이제는 국민의힘을 법적으로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기본 입장. 그리고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 고영주 자유민주당인가요? 이 고영주 변호사가 이끄는 그 정당에서 지금 전국 10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아마도 한 150만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100만 넘은 지는 오래됐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짓에 침묵하는 대학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일어나라.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라면 거짓에 침묵하는 대학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민주화를 빙자해 거짓 선동에 앞장선 민주화 교수협의회는 이제 해산하는 것이 그나마 과거의 명분이라도 지키는 일이다. 거짓 선동에 기만당해서 그것이 정의인 양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학우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모든 거짓을 뒤엎고 일어날 때다. 진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이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성장도 기적이며 축복이다. 대한민국 시작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 이겨 생존한 나라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진실에 눈을 뜬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싸움을 이겨낼 것을 믿는다. 예. 그래서 서울대 트루스포럼 2025년도 11월 10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트루스포럼 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이 황교안 체포영장을 집행 중에 있다. 예. 자, 집행 끝났겠죠? 지금쯤이면. 예. 자, 그래서 지금 최근 2차례에 걸쳐서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이 지지자들이 강력히 저항하면서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로 끝났습니다. 예, 모두 불발됐어요. 지난 10월 27일하고 10월 31일. 자, 이 이유는 뭐냐? 작년 12월 3일 날 본인의 페북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것이 내란 선동 혐의다. 그래서 고발이 된 바 있어요. 그럼 당시에 뭐라고 써 올렸느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나라를 망가뜨린 정부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요것이 이제 혐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예.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요, 제가 반드시 이 사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요, 용산을 염두에 뒀다. 검찰총장 대응의 심각한 언급. 왜냐하면 노마사에 그랬잖아요.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그러니까 법무부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공직자로서의 덕목을 갖춘 거야. 이렇게 딱 띄우고 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실직고하지 말라는 압박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설 내용을 보면은요, 이 노만석이가 대검 연구관들한테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데 대통령실 입장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법무부 용산 국민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했지만은 사퇴 요구를 받는 심각한 자리에서 한가하게 원론 수준의 언급을 했다는 말은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을요, 대검 연구관들한테 했어요. 왜? 대검 연구관들 10여 명이 아주 방으로 찾아 들어가서 규탄했잖아요. 사퇴하라고, 동의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법무부와 용산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예. 이렇게 했다가 그건 원론적인 얘기야. 딱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이번 사건과 연계시키지 마. 이렇게 이제 도망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 이미 담당 수사검사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폭로했는데,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노만석 총장 대행의 말도 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노만석이 얘기하고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강백신 검사 얘기하고 똑같아요. 구체적인 지시와 압박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그 외의 관여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용산을 염두에 뒀다는 노만석의 이례적인 발언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의 공동피의자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은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다. 1심에서 인정된 업무상 배임이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배임으로 가중될 경우에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항소 죄송합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가능성이 사라졌다. 대장동 일당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없어졌다. 그래서 노만석은 항소 포기로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검찰권 개편에서 이득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거 대가성 있네. 큰일 났네, 그러면요. 제대로 걸렸구만요. 예.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질문 자체도 거부감을 보인다. 그제 언론에서 질문하니까 언론에서는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야. 딱 잘라버렸잖아요. 이 얘기를 질문 자체도 거부감 보인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거는 법률 관계는 법원 관계는 우리 용산 대통령에서 논평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쏙 발을 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용산 대통령실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 권력이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농락한 국민적 의혹이다. 시간만 끌면 없어질 문제가 아니다. 제일 핵심적인 얘기가요. 시간만 끌면 없어질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무섭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납득할 만한 해명돼 놔야. 대통령실은 관여 의혹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 예, 그런데 검찰개혁을 외치더니 느닷없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왜 미온적으로 대처하냐. 예.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의 관계를 보면은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거의 비슷한 이 사설이에요. 한마디로 국민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첫 공식 발언은 실망스럽다. 대통령실 관여설 등 각종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보다 야당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이라면서 일축한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예,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확실치 않지만 대통령실이 사전 보고를 받았거나 처리 방침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핵심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 만약 그렇다면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다. 현재 봉국 대통령실 민정수석 밑에 비서관 4명 중 3명이 변호인 출신이다. 그중 이태영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가문이 커지다 노만성은 모든 일 처리에 용산과 법무는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취지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번 사건의 대통령실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노만석이가 굳이 용산을 언급할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장청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예. 자, 그래서 노만석은요,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언급해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노만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차관은 전후 사정을 소상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수단이 아니다.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 검찰의 폐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정당해 왔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 권력의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법자 처벌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권력의 압박으로 항소심 재판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면 집권 초기에 제기된 정치적 의혹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정권 전체 위기로 번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정부 여당이 충분한 진상규명 없이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정권 최대 위기로 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동아일보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중 강조하면 하지 말란 걸로 받아들일 줄 몰랐을까? 이거예요. 정성호를 비판한 겁니다. 정성호가 바로 지금 내 사건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은 정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외압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해명 내용 중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해명이 오히려 외압 자백이라고까지 몰아세우고 있다. 정 장관은 둘 차례에 걸쳐서 신중을 언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3, 4일 뒤 법무부 실무진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은 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항소 시한이던 7일 우연의 출석자 국회에 머물고 있던 중 또다시 일부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의사표시였을 뿐 지위는 아니라는 취지인 셈이지만 억지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제가 여러분께 평가한 건 똑같았잖아요. 법무부 보고에 앞서서 대장동 수사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결정을 했고 중앙지검장 결재를 거쳐 대검까지 항소 의견을 냈다. 더구나 7일 오후에는 중앙지검 수사팀과 지부가 대검의 공식적인 항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하고 항소장 접수를 준비하던 때였다. 이런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심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지침을 내리면 기존 결정을 바꾸라는 압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나. 그게 당연하지 않냐? 정 장관은 노마성 대행과의 통화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대행은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대검 연구관들에게 밝혔다. 어떤 경로든 정 장관의 의사가 검찰에 전달됐고 항소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분담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송관 수사, 송관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장관의 이런 생각이 타당한지는 차치하더라도 만약 그런 판단했다면 최소한 법에 정해진 대로 문서를 통해 정식으로 노 대행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지침을 준 바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떳떳하지도 않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논평이 필요 없죠.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논평해 드린 거하고 맥을 완전히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